어떤 습지를, 대체 습지를 많이 조성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상당금의 습지는 그대로 보존되고요. 그 외에 어떤 위치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한 구조에 있는 것들은 대체 습지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공사 전에, 공사 후에 공사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습지가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 길이 전체 94%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대로 내버려두고 단지 6%만이 저희가 어떤 화학공법에 들어가는데 6% 중에서 0.4%만 보호공사 구간이라서 콘크리트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시 뭐 콘크리트나 흙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그 화학공법이 들어갑니다. 정민관 교수님께 하시는 없으시면 질문 하나. 그 수질 개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천 그 생태보호 나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함정인데 그런 부분이 국가가 전체를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지자체도 매칭 펀드를 내게 돼 있어요, 예산을. 그래서 실제로 실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딱 30초 안에 질문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예, 저기 원래 계신 진짜 30초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본래 대교일단 카이스트에서 온 박권수라고 합니다. 크게 말해주세요. 예. 차윤종 본부장님은 질문 많이 받아서 좀 표현하실 테니 정민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발표하실 때에 이제 새로 알려진 부분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본류 홍수 예방이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제 태풍 같은 아주 큰 재앙이 닥쳤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을 찾는다인데 정민관 교수님이 계신 이쪽 그러니까 최대한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고 열심히 손을 안 대야 하고 이런 방식에서 정말로 그런 큰 태풍 같은 커다란 재앙이 왔을 때 이런 본류에서의 큰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모델 혹은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제 하천 전문가가 아니라 저게 하긴 한데 태풍 피해는 크게 보면 바람 피해하고 물 피해인데 물도 두 가지예요. 강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피해하고 강 밖에서 제네지라고 해요. 근데 용어가 달라서 강 바깥쪽에서 강으로 들어가는 게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본류 구간의 대부분은 강 밖에서 강 안으로 못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은 상류지역 피해인데 아까 말대로 그 상류지역이 워낙 하도 자체가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기 허재영 교수님 계시니까 혹시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행사학 쪽이니까 질문을 딱 하나만 드리고 싶다는데. 일단 여기 예, 지금 간단하게 아니, 그 답변을 허재현 교수님한테 조금 아까 그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허재현 교수님이 잠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까 좀 전에 예, 허재영 교수님께서 잠시. 네, 오늘 주제 발표자는 아닌데 중간에 난 질문하고 싶은데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네, 양 마이크 왔으니까 우리 차윤준 선생님은 본업이 교수님이신가요? 본업이 따로 있는 것이요? 이제 이게 본업이죠. 지금은? 네, 이게 본업이죠. 그럼 이제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어디 가십니까?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집으로 잘 가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 발표를 원래는 제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전대학교 토목과학 허재영 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차윤정 선생님 모신다고 해서 생태하신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더군다나 이제 주최를 한 사람들이 카이스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4대강 사업을 찬반 양로를 다 들어보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좀 생태에 관련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받은 소감은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북한의 안내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극히 선전무고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거침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걸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 문제는 제가 모르니까 좀 배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차라리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그 국토부 공무원도 계십니다만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행정 공무원이라면 행정 공무원이시라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생태학 전공하신 분이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자기가 좀 생각 많이 했던 문제를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여기 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케이.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서 생태 과제를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합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생태 과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길래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태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원래 30분까지를 예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면 저희가 이해하는 생태학적인 한계가 바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한강 다음에 어떤 4대 강에 관한 하천 정비 사업은 분명히 이 종전의 한강보다는 업그레이드 됐고 여러 가지 생태적인 서식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생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그 이전보다 지금까지 저희 나라 저희 학계에서 합의되어 왔던 연구되어 왔던 사항들이 어떤 최고로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어떤 학문적인 한계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의는 이제 좀 합의를 하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제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가 그런 건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좀 시도를 할 때가 왔다는 저는 이 사업을 계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행할 수 없는 진행이 안 됐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그런 합의를 먼저 도출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고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말씀들을 드리려고 초청한 거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내용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거는 별로. 근데 많은 분들이 갈증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국토부 설명들 하도 못 들었기 때문에 갈증이 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하지만 지금 시간이 워낙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질문을.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에서 그전에도 많이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근데 너무